네, 다우지수가 1.7% 급락을 했고요. S&P는 무려 1.9%,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의 장세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쭉쭉쭉쭉 조금씩 밀리다가 그냥 마감 앞두고 나서 낙폭이 그냥 확 커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먼저 좀 볼게요. 이게 사실은 개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1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주 전에는 이게 19만 건이었고 시장의 예상도 약 19만 5천 건 예상을 했었으니까 새롭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았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21만 1000건은 10주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고요. 8주 만에 처음으로 20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뜨거운 고용시장 지표를 봐왔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게다가 이게 바로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또 최신의 자료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장은 일단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표가 나오니까 우리 패드워치에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까 베팅할 때 어제 한 80%까지 50bp 인상 가능성 봤었는데 이게 지금 한 60%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요 영향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53개 주 단위별로도 좀 보니까 37개 주에서 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요게 좀 증가세를 좀 보였는데 다른 데는 아주 유의미한 증가세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뉴욕과 이 캘리포니아가 조금 의미 있는 증가세를 좀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한 14,000건이 채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3만 건으로 급증을 하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끌어올린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뉴욕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개학 근로자들이 많은데 지금 겨울과 봄방학으로 이어지는 요 구간인 만큼 개학이 잠시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이 수당을 청구하는 게 아니었냐 이런 분석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꽤 많이 늘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형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최근 들어서 많이 구조조정하는 그 영향들이 이제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일단 장 초반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데 왜 그러면 시장이 급락한 거야? 우리 어제 특징주 이야기하면서 실버게이트가 이제 자발적 청산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어제 장 마감 후였으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 폭락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주가에 반영된 게 어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해서 SVB 여기에서도 이따가 또 특징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그래서 간밤에는 사실 은행 섹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와 시티가 한 4% 정도 내리고 JP모건도 5.4%, 골드만삭스도 한 2% 정도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 이게 오늘 악재의 원인이었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징주들 보기에 앞서서 또 간밤에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예산안이 좀 나왔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약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 미국 행정부는 예산에 대해서 큰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하원과 이 상원에서 이걸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시장, 반기업적 이런 예산을 짜고 있지만
공화당의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산안이 이대로 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 뭐 거의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방향인지는 이 예산안만 봐도 좀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향후 10년간 이 정부 적자 한 3조 달러 정도를 축소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예산안의 어떤 목표입니다. 적자 축소하려면 수입을 많이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인데 결국은 부자들, 기업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고 복지는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부자 감세와 기업들에 대한 세금 많이 매기겠다. 그게 핵심이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예산안, 행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약 6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이고요. 일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걸 보면 기업들에 대한 이 법인세율을 종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거,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이제 상향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좀 담겼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4%까지 높이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석유 이 가스 회사에 대한 불만 되게 많잖아요. 왜 너희들 자꾸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해? 오히려 그냥 이 원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소비자들 살기 편하게 해놔야지. 맨날 그거 압박했었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석유 가스 회사에 대한 이 세금 감면 요거를 좀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부자세는 뭐 저희가 붙인 거고요. 소득 상위 0.01%, 뭐 억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연 40만 달러의 고소득자들, 약 한 연봉이 한 5, 6억 정도 이상이겠죠. 이들에게는 소득세율을 종전 37에서 39.6%로 높이겠다라는 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이 강화에 대한 예산도 좀 포함이 됐었는데요. 역시나 연 40만 달러 고소득자들의 메디케어 세율,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뭐 건강보험 세율일 거예요. 요거를 종전 3.8에서 5%까지 높이겠다. 대신에 이제 복지는 또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인슐린 가격을 상한선 35달러로 좀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당뇨 환자들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외에 복지에 있어서는 뭐 유아 교육이라던가 보육에 대한 예산 증가, 그리고 국방 예산 증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 예산 같은 경우 이게 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우리 이 국방 관련주들 뭐 조만간 한번 또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뭐 이런 안들이 좀 나왔다. 확실히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조금 녹아져 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